대한민국 한화시스템 3,200억 근접방어 무기체계 수주 따낼까? CIWS-II 2030년 양산 완료 목표 함성의 최후의 보루.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 국산화 사업 참가 신청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정 전투체계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한화시스템이 어떠한 전략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7월 8월까지 CIWS 체계개발 입찰 등록을 받는다. CIWS는 대함, 유도탄, 고속기동, 소형함정, 테러 목적의 수상함 등의 위협을 기관포를 이용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욕격, 함정을 보호하는 무기체계다. 함정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린다. 약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CIWS-II 개발 사업은 2030년 12월에 개발 시제를 포함해 양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은 미국 레이시온사의 20mm 기관포 펠롱스 페어행스와 네덜란드 탈레스사가 만든 골키퍼 고키프 등 두 종류의 CIWS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무기체계 기술 발전에 따라 펠롱스와 골키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아음속 시속 약 1100km 수준의 미사일만 대응하면 됐지만 최근 개발된 러시아 순항미사일 치르콘의 경우 약 마하 8까지 속력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원하는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함정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업체 주관으로 국내 연구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소형 고속 수상 표적을 대응하기 위한 신속 탐지, 추적 및 고성능 사격 능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시스템은 X반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개발 기술, 함포사격 탄도 계산 기술, 함정용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 등 CIWS-II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유도탄 고속함 PKX-A의 사격에 필요한 재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장치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적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X밴드 AESA는 한화시스템이 세계 12번째로 개발한 첨단 기술이다. X밴드 AESA를 이용하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방위로 정밀하게 탐색하고 추적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할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II는 이전 세대 장비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춰야 개발할 수 있다며 해군 함정을 보호해야 하는 최후의 장비인 만큼 가장 신뢰성 있게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활동하는 군함은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 채 임무를 수행한다. 그만큼 군함을 보호하는 장치도 많이 갖춰야 한다.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 독일 네덜란드의 아파르 APAR, 영국의 샘슨 SAMPSON 등 다양한 함정 보호 시스템이 세계 각국 해군에서 쓰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가운데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는 군함과 승무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대 공미사일과 전자전 장비의 요격 시도를 뚫고 함정 가까이 접근한 미사일을 자체 레이더나 모함의 센서 등으로 탐지, 기관포로 파괴한다. 함대 공미사일을 갖출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해군에서도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해 함정에 탑재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외국에 의존했던 한국은 국산화 작업에 나설 태세다. 2020년대 후반부터 취역할 해군, 함정 규모와 해외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방위사업청은 29일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하는 CIWS 체계 개발 사업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CIWS라는 이름은 1980에서 1990년대 해군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 2007년 한번함이 진수된 윤영하금 유도탄 고속함에 장착된 40노분 기관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개발되는 근접방어 무기체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체계 개발은 LIG 넥스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3,2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7년에 개발되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삼 및 배치사, 경항 공모함 등 2030년대 한반도 해역에서 활동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CIWS 사업은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된다. 개발을 주도할 LIG 넥스원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반 기술을 갖춘 상태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해군이 쓰는 골키퍼의 창정비를 완료하고 관련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 통합과 시험 평가, 군수 지원 등의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호신과 급탄 장치는 해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네덜란드 탈레스 30 골키퍼 근접방어 무기체계와 같은 것을 적용한다.
골키퍼에 장착된 30기관포는 미공군 A-10 전투기에 장착되는 GA-68 게틀링포다. 분당 발사 속도가 4200발에 달해 동급 기관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다. 수상 표적은 11. 대한미사일은 이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다. 1970년대 서방 측 해군의 최대 위협이었던 구소련 대형 대한미사일을 단번에 부수기 위해 개발된 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췄다. 대한미사일은 물론 고속보트 등도 파괴한다. 영국, 한국, 네덜란드 등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기술적 신뢰도도 높다. 일각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무게와 부피를 줄인 기관포를 새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조기 전력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기존 기관포를 활용하는 방안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골키퍼에서 쓸 30포탄이 여전히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근접방어무기 체계의 눈인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다. 근접방어무기 체계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가 적용되는 셈이다. 외형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적 레이더파에 반사되는 면적을 줄인다. 부족한 기술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다. 개발이 성공하면 최대 14거리에서 초음속 또는 해면 근접 비행 순항미사일과 드론, 항공기, 고속전까지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운용 중이고 북한도 냉전 시절 구소련과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대한미사일을 대체할 미사일을 공개한 상황에서 최신 근접방어무기 체계 개발은 해군 함정 생존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이 근접방어무기 체계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바크다. 울산급과 포항급에 쓰였던 40노봉 기관포는 본격적인 근접방어무기 체계로서는 성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군은 광개토 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골키퍼를 장착했다. 이지스 전투체계에는 미국 레이시온의 20 펠렁스가 장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깨고 골키퍼를 선택할 정도로 해군은 골키퍼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하지만 해군은 2011년 한번함이 진수한 인천급 울산급 배치1 호위함에 펠렁스 블루길비를 장착했다. 펠렁스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널리 쓰이는 근접방어 무기체계다.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작고 체계 통합이 간단하며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M61A1 20 기관포를 사용한다. 다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관포 포신을 연장하는 등의 개량을 실시한 펠렁스 블루길비가 주로 쓰이고 있다. 골키퍼를 애용했던 해군이 펠렁스를 선택한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다. 인천급 건조 사업 추진 당시 펠렁스의 도입 가격은 골키퍼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는 펠렁스가 장착됐다. 문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건조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지스함 한 척에 펠렁스 2기를 장착하는데 도입 가격이 3,900만 달러 457억 원에 달했다. 훈련 및 탄약 비용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고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쟁 기종이었던 골키퍼가 단종돼 펠렁스가 서방에서 거의 유일한 근접방어무기 체계가 되면서 제작사인 레이시온이 가격을 올렸다는 해석이 많았다. 시장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경제학 논리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2020년대부터 한국형차기 구축함, 해양정보함, 울산급 배치삼 및 배치사, 경항공모함 등 고가의 첨단 함정 건조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펠렁스의 가격 상승은 전체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국면이라면 도입비와 후속군 수지원비 절감 등을 위한 국산화를 고려하게 된 대목이다. 해군과 방위사업청, LIG넥스원이 추진 중인 근접방어무기 체계 국산화는 골키퍼의 장점에 최신 기술을 혼합하는 개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려면 기존 시스템과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해군은 골키퍼를 장기간 운용한 경험이 있고 LIG넥스원은 골키퍼 창정비를 진행한 노하우가 있다. 여기에 국산 AESA 레이더와 광학장비 기술을 적용해 체계 통합을 하면 신형 근접방어무기 체계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근접방어무기 체계는 펠렁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영기관포를 사용하는 펠렁스는 소프트웨어와 탄약 등을 개량했지만 20기관포의 한기로 인해 파괴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포착하고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국내 개발될 근접방어무기 체계에서 쓰일 30기관포는 강력한 관통력을 갖고 있다. 펠렁스보다 파괴력은 우위에 있다. 탐지 능력은 펠렁스, 골키퍼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국산 근접방어무기 체계 상상도에는 사면에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AESA 레이더는 다수의 목표물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만큼 동시 교전 능력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해군 함정의 생존에 결정적인 요소다. 북한 지대함 미사일 위협 아래 연안에서 작전을 펼칠 해군 함정 중 다수는 먼 거리에서 북한 지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해군 함대 공미사일과 근접방어 무기 체계로 대응해야 하는데 마하 2 이상의 표적 추적에 한계가 있는 골키퍼나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소수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기능이 우선시됐던 펠렁스보다는 AESA 레이더를 이용한 동시 추적 능력을 갖춘 국산 장비가 더 적합하다. 결과적으로는 골키퍼의 파괴력을 유지하면서 함지 및 추적 능력은 대폭 향상되는 개념의 근접방어 체계가 등장하는 셈이다. 펠렁스에 의존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대목이다. 국산 근접방어 무기 체계 개발이 성공하면 전력 증강과 더불어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어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낮아지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방어 장비 장착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은 높아진다. 펠렁스의 가격 상승에 고민하는 서방 측 해군의 가성비가 높은 국산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제시해 방위산업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있다. 국산 함정을 수출하면서 패키지로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 문제로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해군도 근접방어 무기 체계는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근접방어 무기 체계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